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시청자가 궁금해로 문 열어보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미디어주 다뤄보도록 할게요. 의스탁 이상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좀 안 갔던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엔터주들은 먼저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그쵸. 이제 뒤를 따라서 미디어 콘텐츠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미디어주라고 하면은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스닥 시총상에서 네. 호령했던 CJ 그쵸. ENM인데 갑작스럽게 주가 분위기가 급변하더니 아직까지 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콘텐츠로 광고 부진 상세했습니다. 앞으로 CJ ENM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의 종목으로 떠오를까요? 저는 80점, 그리고 콘텐츠로 네. 광고 부진 상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들어간 CJ ENM이라면서 80점 높게 주셨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토론방 들어가 볼게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와, 드디어 저평가주 탈출하나? 매번 11만 원, 13만 원 박스권이더니 드디어 뚫었네라는 이야기 있고요. 두 가지 확실한 건 아직도 이 가격이 싸다. 그리고 악재는 다 반영됐다는 점이다라고 적어주셨어요. 남들 다 오를 때 오르지 못했던 CJ ENM이었거든요.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까요? 일단 고정비가 많이 상승을 했죠. 고정비? 네,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딜라이브라든지 뭐 유료 방송 송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비용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정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광고비는 줄어드는 부분들, 코로나 이슈 때문에 광고 자체가 좀 그전보다 좀 못했던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CJ ENM 어떻게 보면은 쇼핑도 하고 있고, 뭐 멀티플렉스 영화 제작도 하고 있고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좋아진 점이 없었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화 제작은 했습니다만은 영화가 상영이 될 수가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서부터는 상당히 그런 것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커머스 쪽으로 해가지고 쇼핑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사업이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광고 시장은 사실 다 부진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힘들다 보니 광고 부분에서의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광고 시장은 그럼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야지 끝이 나는 건지 개선되는 건지, 아니면 이와 별개로 그냥 CJ ENM만의 강점이 있을지. CJ ENM이 광고 시장은 조금 위축되는 게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전체 CJ 그룹 관련해 가지고 이제 OTT 서비스라든지 새로운 거를 계속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택트 생활이 좀 확대가 되면서 컨텐츠 소비가 또 늘어나는 부분들도 CJ 그룹으로서는 상당히 매출 증가를 최근에 좀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회사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고 있고 그러한 것들도 호평을 받고 있다고 본다라면, 저는 뭐 커머스 시장, 쇼핑 쪽으로 해가지고 좀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들, 그리고 컨텐츠 시장도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CJ ENM은 약간 저평가 국면을 좀 탈출 시도를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한 지난주부터인가요? 계속 CJ ENM 그리고 미디어주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어제도 했는데 오늘 큰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한 8% 안팎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CJ ENM. 유창희 대표님은 어디까지 보시겠어요? 일단 뭐 그 2월달, 1, 2월달 가격대까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16만 원대에서 17만 원 사이 정도의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진짜 그 3월달에 주가 하락을 회복하지 못한 몇몇 안 되는 업종,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가격까지는 충분히 뭐 이번 달 중으로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우리 시청자분도 계신데요. 유창희 대표님이 우선 16만 원까지 보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주가 상승 나온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CJ ENM과 함께 따라가는 종목. 한국판 넷플릭스라고 불렀던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아시아 대표 제작사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최근에 참 많은 드라마들 나오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90점. 10점 더 주셨어요? 네, 90점 주고 있고 주가 용오름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오름은 여기서 만나네요. 주가 용오름의 시작이다라면서 90점 주셨습니다. 기대가 굉장히 커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볼게요.
CJ ENM만큼이나 힘들었을 우리 스튜디오 드래곤 주주분들입니다. HBO, 애플TV, 디즈니 내년 판권 현재 협상 중에 있고 또 지난 IR에서 언급한 부분인데 스튜디오 드래곤과 HBO, 텐센트에서도 현재 뭐 판권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청춘 기록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리포트에 시총 4조 원 회복 가능이라고 했어요. 네.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줄까요? 어쨌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 작년 하반기서부터 뭔가 탁 임팩트한 작품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기대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 별로였었어요. 별로인 것들이 네. 많이 있었죠. 상반기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요? 뭐 그거는 그나마 좀 성공을 했는데 그거는 큰 그 제작비가 많이 안 들어갔는데 제작비가 크게 들어간 작품 몇 개가 좀 흔들리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명성이 좀 금이 갔었는데 하반기에는 그런 것을 조금 회복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비밀의 숲 시즌 2도 상당히 좋은 흥행을 좀 하고 있고 또 몇 개의 작품들 대기하고 있고 시작한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시청자분들 말씀하셨지만 미국 오리지널 드라마 판권을 받아오면서 그것이 또 내년에 대한 작품에 대한 기대감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미국 그 드라마를 가져와서 제작을 해서 실패한 작품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OTT 매출이 여러 가지 팔로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들 본다라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이거 당장 매출을 반영되거나 이것이 다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4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2조 원 중반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5.47% 오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제 최애 드라마가 비밀의 숲이거든요. 네. 너무 재밌어요. 본방사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또 안정적인 드라마 라인업도 구축하고 있거든요. 주가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지 90점을 주셨으니 목표 주가 좀 높게 볼게요. 네, 저는 일단은 네. 10만 원 정도 10만 원? 목표가 설정해 놓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한번 7월 달에도 치고 나가다가 조금 흔들려서 다시 좀 내려앉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8만 원 정도의 지지 라인은 이미 확보가 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최소 뭐 직전 고점 그러니까 작년의 고점 때 혹은 뭐 그 8만 원 기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 20% 정도 목표가 열어놓는다라면 최소 10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10만 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고 그럼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인 거예요? 저는 뭐 지금 매수해도 나쁘진 않다. 뭐 분할로 매수하시는 전략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들어봤고요. 세 번째 또 미디어 콘텐츠 체크해 볼게요. 이번에는 제이 콘텐츠입니다. 방송과 영화 두 가지를 가져가서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두 개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강점을 약점이 또 상쇄시키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이 콘텐츠는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70점이고요. 네. 주가의 뒷심 부족. 주가의 뒷심 부족. 제이 콘텐츠도 제가 좀 몇 번 봤는데 주가가 급등하다가 네. 쭉 밀리는 날이 꽤 많았어요. 그렇죠. 뒷심 부족하다라고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투자자분들의 생각 확인해 볼게요. 메가박스는 내년 말까지 적자만 될 가능성이 크고 적자만 안 돼 드라마 제작은 또 어떻게 한답니까? 라는 글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떨어졌다. 이제는 오를 때 되지 않았냐? 가격적인 매력을 짚어주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좀 미디어 콘텐츠 안에서 산다면 굳이 지금 제이 콘텐츠를 살까라고 싶었던 게 극장 부분이에요. 그렇죠. 뭐 제가 극장 언제 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요. 네. 왜냐면 보고 싶은 영화는 많이 있지만 극장에 가서 못 보다 보니까 집에서 좀 시청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분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정말 빨라야 내년 여름 뭐 혹은 내년 뭐 가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멀티플렉스는 극장 관객이 많이 와야 되는 것인데 아예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 보니까 이것이 언제 개선될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드라마인데 드라마도 이슈가 되는 드라마는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이것이 바톤을 터치하면서 계속 이슈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단짝 이슈에 그치고 이것이 추가적으로 매출 증가라든지 컨텐츠 확대 증가로 매출 증가로 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제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혹은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제이 컨텐츠리가 좀 제작을 하다 그러면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좀 많이 좀 시들시들해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수익성 개선이 상당히 좀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부의 세계였나요? 네. JTBC 드라마였잖아요. 네. 그때 정말 전성기를 보였던 제이 콘텐츠였는데 하지만 가격은 좀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매수를 해도 될지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저는 뭐 지금 가격도 그렇게 썩 뭐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어떤 뭐 한 방이 있거나 뭔가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지금 가격은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CJ ENM하고 다른 점은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이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3만 원도 어떻게 보면은 2만 원 중반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안정적인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3만 원대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등이 좀 나온다라면 저는 뭐 비중을 줄이신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이것이 뭐 저평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평가다 고평가다라는 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가격은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하기에는 저는 조금 제이 콘텐츠리는 좀 아쉬운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도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제 모멘텀을 봤을 때 현재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 의견 주셨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목표 주가 3만 원 보세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몸집 큰 종목들과 비교하면 갑자기 이거 무슨 종목이지 싶을 수 있는데 주가는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고요. 청춘기록이라고 박보검 씨가 주연을 맡은 또 이 청춘기록 시청률도 잘 나고 있다고 하는데 펜 엔터테인먼트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70점. 70점? 네, 오늘 음악이 깔려야 되는데 박보검의 이병열차. 박보검 씨의 이병열차.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가요? 그쵸. 마지막 작품이니까 더 흥행할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 어떤 회사인지 한번 파헤쳐 볼게요. 투자자분들의 생각은요. 이거 밥이 되어가네. 3분기 펜엔터테인먼트의 성장세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춘기록 대박 탄생, 4회부터는 코믹하기까지 드라마 시청률 대박 찍을 듯합니다라고 주셨어요. 보니까 다른 미디어 콘텐츠주와 달리 펜엔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네.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 청춘기록 이거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 네. 이번 TVN 지난주에 시작을 한 걸 알고 있는데 시청률 상당히 6.4% 정도 잘 나왔다. 제가 원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드라마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보셨어요? 네, 봤는데 재밌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뭐 네. 제가 원래 밥보검을 좋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원래 청춘 영화를 제가 썩 좋아하진 않았는데 네. 그 뭐랄까 광고 예고편이 상당히 좀 흥미 있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됐었고 내용도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펜 엔터테인먼트는 그 작년인가요? 동백꽃? 맞아요. 네, 공효진 씨가 나온 동백꽃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히 성공을 했고 이번에도 거의 제2의 동백꽃이 될 수 있다라는 뭐 기대감. 물론 이제 뭐 아직 이제 막 시작한 거라서 뭐라 말을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기대감으로 최근 시장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펜엔터가 흥행을 기록한 드라마 라인업을 보니까 와 이렇게 드라마를 잘 만들었구나 싶을 정도로 흥행작들이 많더라고요. 동백꽃 그리고 이번엔 청춘기록입니다. 그럼 가격 전략으로는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더 봐도 괜찮을지 어떻게 볼까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가격이 이게 너무 많이 올라 이미 좀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청춘기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온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더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 드라마라든지 어떤 작품이 단발성으로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데 이게 막상 이제 방영을 하면서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주가가 더 가기보다는 조금씩 내려갔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펜 엔터테인먼트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단기적으로 10,000원 정도의 매물 부담감을 좀 해소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목표가 10,000원 정도 놓고 제가 점수를 70점 준 것도 그러한 것을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한 것이니까 나쁘게 다른 거에 대해서 점수가 낮다고 해서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다. 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되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할지 여부는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0,000원 제시해 드렸어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을 걸림돌로 접어주셨는데요.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미디어 콘텐츠 화려한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눈여겨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